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8월 13일 오전 11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일리 마켓 업데이트입니다. 오늘도 역시 비트코인은 하방으로 내려갔죠. 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을 볼 때 오늘 하루를 결정 짓잖아요. 아침에 딱 업비트 들어가서 가격 보고 올라갔네, 떨어졌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우리가 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어도 가격이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이 속상해요. 그래서 왜 떨어졌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마운트 곡스라고 하는 건데요. 마운트 곡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비트코인 시장에는 뭐 3대 악재, 뭐 5대 악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악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운트 곡스인데, 왜 마운트 곡스가 악재냐, 이 비트코인 시장에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마운트 곡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운트 곡스가 제일 처음에는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는 아니었거든요. 매직 더 게더링이라는 카드를 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만나가지고 예전에 TRPG라고 해서 저도 옛날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유행했었는데, 뭐 지금 애들이 포켓몬 카드 했었지만 우리 때는 매직 더 게더링이라는 카드를 했었거든요. 뭐 그걸 판매하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카드를 사러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카드 거래소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를 살 때 비트코인으로 사게 했었어요. 해외에서 송금하기 어려우니까, 비트코인이 해외 송금이나 이런 거 특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2010년 7월에 설립한 그냥 카드 회사였었어요. 매직 더 게더링 카드.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로 발전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개인적인 그렇게 뭐 대단한 회사가 아니었다 보니까 그런 암호화하거나 뭐 개인 키, 뭐 프라이빗 키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암호화폐나 뭐 그런 주소들을 회사 자체 내에다가 주소를 보관했었던 거죠. 뭐 보통 뭐 핫 월렛이나 뭐 콜드 월렛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회사가 털리면은 그 돈이 다 털리게 되어 있거든요. 뭐 콜드 월렛은 회사에 있는 것들을 월렛을 다른 데로 이동해가지고 털 수 없도록 하는 건데, 회사에 있는 월렛을 다 회사 자체적으로 자체 서버에 넣어놨다 보니까 이게 회사가 털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비트코인이 이 마운트 곡스라는 회사에서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때 약 한 8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해킹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이 해킹을 당하면서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약간 되게 안 좋은 이슈가 됐죠.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해킹이 당해서 뭐 가치가 잃어버린다 이래서 비트코인이 말도 안 되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망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운트 곡스라는 이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거래했던 금액도 꽤 컸기 때문에 이게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법원에서 이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분배를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010년이니까 벌써 14년 정도 흘렀죠. 14년 올라가다 보니까 이 마운트 곡스에서 갚아줘야 될 돈보다 이 사람들이 찾은 금액이 훨씬 큰 거예요. 뭐 지금 얼마나 올랐냐 봤을 때 지금 파산할 때보다 거의 비트코인 시세가 100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피해자들이 나는 돈으로 안 받겠다,
돈으로 안 받아도 되니까 이걸 비트코인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에서 아 좋다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올해 2024년 5월부터 마운트 곡스에서 해킹당한 코인들이 이제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면은 시장이 풀리면서 이 시장이 풀릴 물량 금액 자체가 꽤 큰 돈이거든요. 돈으로 치면 90억 달러라고 하는데 봅시다. 90억 달러. 우리나라 하나 돈으로 12조예요. 12조 원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채권자들이 자산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100% 이렇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풀리면서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게 5월달부터 풀렸으니까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락 압박을 받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시장으로 이 물건이 풀리면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악재가 없어질 것이다. 사실 마운트 곡스가 비트코인에서 가장 큰 악재였었거든요. 뭐 악재가 뭐 있냐 하면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악재는 마운트 곡스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 상환하는 거 하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테더가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시장이 붕괴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권도영이 운영했던 그 테라폼네스 사건도 있죠. 테라폼네스 사건들이 만약에 돈이 풀리면은 이것도 비트코인 시장을 흔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떨어지는 것들은 대외적인 악재도 있겠지만 마운트 곡스 사건 때문에 풀리는 물량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뉴스도 있어요.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자, 47개 회사가 티리키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를 운영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국이 정한 최신 법적의 요구사항에 준수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터키 암호화폐 시장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터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랑 아시아 관문에 있어요. 터키가 생각보다 되게 큰 나라고, 그리고 터키가 좀 긍정적인 게 나라 자체가 되게 젊은 나라예요. 젊은 나라라면 젊은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면 궁극적으로 증권보다는 이제 암호화폐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겠냐.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튀르키예를 향하고 있다. 튀르키예가 요새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이 뒤에 보이는 이 성당 이름이 아야소피아라는 성당인데, 예전에 아야소피아 성당 들어갈 때 돈이 입장료 자체가 아마 6,000원, 8,000원 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터키의 지금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1년 30%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야소피아 성당 여기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6, 7만 원 하는 거예요. 뭐 거진 한 10배 올랐죠. 그러니까 자국의 돈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1년에 30%씩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현금성 자산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터키로 향하고 있다. 이 시장에 많은 나라들이 들어오고 많은 회사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진출하면은 결국에는 이 시장도 튼튼해지고 이 가상화폐 시장을 부양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결론은 이거죠. 자, 어제 얘기했었던 거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다음, 낫코인. 이거는 제가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었던 거거든요. 바이낸스 런치풀에서 낫코인을 상장을 했어요. 이 낫코인 진짜 미친 코인인데, 왜 미친 코인이냐면 설명 한번 해드려야 돼요. 보통 코인을 만들게 되면은 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설명을 하는 그 백서라고 있어요. 그 코인에 대한 구조를 설명하는 설명 설계도 같은 거죠. 자, 낙코인의 설계도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링크를 가져왔는데 화이트 페이퍼라고요. 자, 낙코인 화이트 페이퍼. 이거는 낙코인의 백서입니다. 자, 낙코인 백서. 처음에 2023년에 백서가 나왔어요. 총 낙코인의 백서가 9페이지인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진짜 저도 이 처음에 백서를 읽어볼 게 없었지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가상화폐 시장에 왔는데 다들 그럴듯한 계획서를 다 제출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저렇게 사업하겠다 제출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좀 돌았나 뭐 정신병장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렇다 해서 이들이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은 또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진짜 독특하게 사업을 하고 주목받는 것들이 뜨거든요.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었던 것 중에 특이한 게 뭐였었냐면 이 낙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의 처음에 유래가 톤코인이거든요. 톤코인요. 이거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면 신기한 게 뭐냐면 톤코인은 이제 SNS인데 탈중앙 SNS예요. 러시아의 개발자가 만든 SNS인데 자, 톤코인 이게 톤코인이에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톤코인의 로고를 뒤집으면은 낙코인의 로고가 돼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낫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아니다 라는 뜻인데 톤코인의 TON을 뒤집으면은 낙코인이 돼요. NOT. 진짜 요즘 생각을 되게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약간 미친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진짜 무릎을 탁 치면서 와 진짜 미쳤다. 이거 낙코인 만든 사람 진짜 천재다. 근데 뭐 아이디어만으로 사실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가상화폐 시장에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뭐 어떤 걸 보냐면 이 얘들이 얼마나 매출을 잘 내고 있느냐 그걸 보거든요. 그런데 낙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 바이낸스에 상장을 최초 상장하고 한 7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이낸스에서 상장됐던 차트인데 멋지죠? 한 0.024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좀 많이 떨어져서 55위 정도예요. 자 봅시다. 이 낙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밈코인이라고 해서 뭐 흔한 밈코인들이 많거든요. 그 밈코인들이 그냥 재미로 만든 거예요. 그냥 재미로 만들었으니까 신기하니까 투자해라. 그런데 사실은 돈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이 될 수도 있다. 그냥 밈이니까 유행에 따라가지고 뭐 개가 뭐 유행이면 뭐 플로키 뭐 도지코인 뭐 시바이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만들어 놨는데 자 봅시다. 낙코인에서 보면은 우리가 더 트위터에서 인기가 많다.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사람은 13.8%, 86.2%, 낙코인이 더 인기가 많다. 그리고 더 재밌었던 것은 이제 검색량 자체가 엄청 많다. 12시간, 뭐 72시간 이제 자기들 검색량을 봤었을 때 가상화폐 중에서 낙코인이 2등이었다. 그랬대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텔레그램에서
게임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텔레그램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으니까 그 사용자들 안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나코인 게임을 시켜가지고 뭐 미션을 줘서 뭐 이런 게 뭐 나코인을 에어드랍을 해준다든지, 뭐 게임에 따라 레벨이 달라진다, 레벨이 높을수록 잠재적 나코인의 보상의 풀도 커진다, 사용자들은 나코인을 스테이킹해서 뭐 저금을 해가지고 레벨을 올릴 수 있으며 매월 말에 스테이킹된 나코인의 양에 따라서 순위가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최고 레벨은 플래티넘으로 가장 많은 나코인을 얻을 수 있다. 이제는 그건 거죠. 진짜 컨셉이 확실하거나 수익 모델이 있거나, 가상화폐에서는 이제는 엄청 그럴듯한 뭐 화이트 페이퍼를 작성을 하거나 엄청 대단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사례를 보여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 매출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사람들 뭐 NC소프트도 리니지가 잘 되니까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가상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뭐 게임들이 잘 돼가지고 엑시 인피니트라든지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게임들이 나와가지고 이 게임들 안에서 사용하는 이제 거버넌스 토큰들이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게임을 열심히 해가지고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게임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엑시 인피니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게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건데 직장 안 가고 다 엑시 인피니트 게임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은 직장 가가지고 뭐 80만 원 뭐 90만 원 돈 버는 것보다 엑시 인피니티 하면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돈을 버니까 휴대폰 여러 개 해가지고 엑시 인피니티 게임을 하는 거예요. 뭐 나코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나코인도 그렇게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실보상이 있다. 그래서 이 나코인이 지금은 좀 뜨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코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낸스 한번 런치풀에서 했어요. 바이낸스 런치풀. 그러면 바이낸스 런치풀이 뭐냐? 바이낸스 런치풀에 설명하자면 이야기가 길어요. 계속 제가 바이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저희 이름이 또 바이낸스 연구소잖아요. 바이낸스 런치풀은 바이낸스 거버넌스 토큰이 BNB 있어요. 그 바이낸스에서 사용하는 토큰인데 BNB 바이낸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믿을 수 있는 토큰입니다. 바이낸스 토큰 BNB 코인이죠. BNB 코인. 지금 BNB 코인이 72만 3천 원 하네요. 이게 바이낸스에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살 수 있냐? 빗썸에 있습니다. 빗썸에서 바이낸스 토큰을 산다 해서 별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런데 바이낸스에서 BNB 토큰을 사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다달이 토큰을 줍니다. 그냥 공짜로. 그냥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코인을 줘요. 어떻게 주냐?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삼성 주식을,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삼성에서 우리한테 배당금을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BNB는 바이낸스 회사의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 바이낸스에서 상장되는 코인들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 주식을 주주에게 돌려줍니다. 아주 좋은 가격으로 한 1% 그냥 공짜로 줘요. 배당처럼 줘요. 1%에서 뭐 0.5%.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코인을 상장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얘기할 때 우리는 상장되기 전에 이미 BNB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코인을 주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장해서 시작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낙코인을 팔 수가 있어요. 싼 가격에 팔 수도 있고 비싼 가격에도 팔 수가 있습니다. 낙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자마자 한 7배 정도 올랐거든요. 진짜 뭐 미친듯이 올랐죠. 이렇게 쭉 올랐죠. 처음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배였어요. 그런데 7배에서 그냥 수직 상승 7배 했고, 그 처음에는 이 가격에 우린 영원에 이 가격을 이제 에어드랍 봤거든요. 그래서 쭉 가다가 미친 듯이 상승했죠.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5월 18일부터 여기 30일까지 한 보름 만에 또 다시 상승을 많이 했어요. 한 3배 정도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한국 시장에서 기회를 잡지 말고 바이낸스 시장에서 기회를 잡아라 하는 거예요. 바이낸스 시장에서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BNB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재미나게 중간중간에 이벤트를 열어줍니다. 이번 달에 뭐 톤코인을 상장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많이 할 때는 2번 할 때도 있고요. 뭐 2번 할 때도 있고, 좀 뭐 적게 할 때는 1번 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부동산에 투자를 했었을 때 한 달에 뭐 월세를 받는다 쳐도 뭐 1억 1억 5천에 뭐 2억 투자해도 한 달에 2~30 벌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가상화폐 시장에는 기회가 있는 게, 이 BNB 토큰을 만약에 우리가 한 2~3천만 원만 투자를 해도, 2~3천만 원 투자해도 한 달에 2~30이 그냥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대가 없이. 부동산 투자도 저도 이제 30대 초반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었었는데, 부동산 투자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월세를 안 내고, 세입자 없으면 세입자를 찾아야 되고, 뭐 세금 신고할 때도 까다롭고, 그리고 뭐 법인 사업자를 내고 뭐 개인 사업자를 내고 뭐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제때 신고를 해야 되고, 제일 큰 건 공시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바이낸스 거래소에 우리가 이 증권을 갖고 있다, 지분을 갖고 있다, 이 지분을 우리가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진짜 좋은 게, 뭐 공실 걱정도 없고, 꾸준하게 바이낸스에서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하는 돈을 우리한테 환원을 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갖고 뭐 2~3천만 원 정도만 갖고 있으면은 부동산에서 낼 수 있는 금액에 비슷한 금액을 낼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뭐 1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 뭐 1억 정도 투자를 하면은 그러면은 한 달에 그럼 한 50만 원 정도 들어오나? 5~60만 원 정도 들어오나? 그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1억에 한 5~60만 원. 뭐 이런 사업이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가상화폐 투자하는 거는 뭐 결국 미래에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냐, 가치 상승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결국엔 이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유동성 현금 자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면은 계속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가지고만 있어야 돼요. 가치가 오를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비트코인 안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바이낸스 코인을, 이제 BNB 코인을 갖고 있으면 좋은 게, 계속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계속 사업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해가지고 계속 메리트 있는 새 코인을 우리한테 에어드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인을 팔아도 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고. 그런데 바이낸스에서 상장되는 코인은 다 기본적으로 기본빵을 한다는 거예요. 다 먹고 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낙코인 이게 되게 좋았어요. 진짜 엄청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낙코인을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을 냈냐,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뭐 저는 낙코인으로 얻었던 수익을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서 현금으로 갖고 있어도 괜찮고, 아니면 우량 코인으로 갖고 있어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생활비로 써도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라는 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코인 시장도 역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으나, 바이낸스 거래소 같은 경우는 계속
내 대신에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수익을 내는 것들의 그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 코인으로 우리가 바로 팔아서 생활비를 써도 되고 다시 재투자를 해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복리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의 판단은 본인들에게 맡깁니다. 근데 저는 이 바이낸스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바이낸스에 같이 한번 투자해보자 라고 권유를 하는 거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날씨가 더워요. 코인 투자가 특히 8월에는 쉽지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8월에 화이팅 하시고, 제가 내일이랑 내일 모레 같은 경우에 휴가를 가거든요. 휴가를 가서 좀 잘 쉬고 올 거고, 아니면 또 그 사이에 저희가 쇼츠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저희 편집자가 쇼츠를 올릴 건데, 쇼츠 보시면서 또 이 더운 여름 너무 무덥게 보내지 마시고, 결국에는 뭐 이런 말 있죠. 코인 투자 시장에 존버는 승리한다. 엄청 다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 시장에 영향력 있는 영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코인 하는 사람들, 뭐 도박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코인을 해서 돈을 벌어도 정말 돈을 개처럼 벌어가지고 코인 시장에서 정승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승리하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바이낸스 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